1901년 8월 10일 오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정원. 두 명의 영국 여성이 산책을 하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길만 잃은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빛도 달라졌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옷차림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20세기의 베르사유였는데 눈앞의 풍경은 100년 전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프랑스 혁명 전날에 마리 앙투아네트를 목격했습니다. 오늘 스톨스픽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타임슬립 사건, 베르사유의 유령이라고 불리는 모벌리 주르댕 사건입니다. 두 사람을 먼저 소개할게요. 샬러덴 모벌리, 1901년 당시 55살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세인트 휴스 칼리지의 초대학장이었어요. 아버지는 윈체스터 칼리지 교장이자 성공의 주교였습니다. 에이너 주르댕, 당시 38살이었어요.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학자로 훗날 모벌리의 뒤를 이어 학장이 됩니다. 파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에요. 두 사람 모두 환상이나 초자연 현상과는 거리가 먼 엄격한 학자였습니다. 그해 여름 두 사람은 파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서로 더 잘 알아가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모벌리가 주르댕을 부학장으로 채용하기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목적이었어요. 1901년 8월 10일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베르사유를 찾아갔습니다. 거대한 궁전을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원 쪽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푸티 트리아농, 베르사유 궁전 부지 안에 있는 작은 별궁이에요. 루이 15세가 지은 건물인데 훗날 루이 16세가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선물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가장 좋아했던 곳이에요. 궁전의 엄격한 예절과 시선을 피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장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안내 책자를 들고 푸티 트리아농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큰 길 대신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방향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한 건물 창가에서 여자가 흰 천을 털고 있었어요. 주르댕은 오래된 농가 앞에 낡은 쟁기가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모벌리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불쾌하게 느껴졌다. 나무들조차 평평하고 생기없게 보였다. 빛도 그늘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정원사처럼 보이는 두 남자가 나타났어요. 짙은 녹색 코트에 세모 모양의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고 사라졌어요. 그 복장이 이상했습니다. 20세기 정원사가 입을 법한 옷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작은 정자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망토를 두르고 넓은 챙의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모벌리가 쓴 기록입니다. 그 표정은 혐오스러웠습니다. 안색은 어둡고 거칠었어요. 주르댕의 기록입니다. 남자가 천천히 얼굴을 돌렸는데 천연두 자국으로 얼굴이 패여 있었어요. 안색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표정은 사악하면서도 무언가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를 바라보는 것 같지 않았는데도 저는 그 사람 곁을 지나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두 사람 모두 극도의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안내했습니다. 말투가 이상했고 언어도 어딘가 낯설었어요. 두 사람은 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다리를 건넜어요. 그리고 푸티 트리아농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풀밭에 앉아 스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흰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옷은 밝은색 여름 드레스였는데 옷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모벌리는 처음에 관광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덮쳤습니다. 그 여자의 드레스가 이 시대의 옷이 아니었어요. 18세기의 옷이었습니다. 모벌리가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묘했습니다. 모벌리는 이 여자를 나중에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르댕은 그 여자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두 사람은 결국 다른 관광무리와 합류했고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정원은 다시 평범한 20세기의 베르사유로 돌아왔어요. 파리로 돌아온 두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날 일을 서로에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모벌리였어요. 편지를 쓰다가 주르댕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푸티 트리아농이 귀신이 들린 것 같지 않았나요? 주르댕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그제야 그날의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기억이 달랐어요. 모벌리가 본 것을 주르댕은 보지 못했고 주르댕이 본 것을 모벌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모벌리가 봤다고 확신하는 스케치하는 여자를 주르댕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각자 독립적으로 그날의 기억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푸티 트리아농의 역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정원에서 봤던 것들을 하나하나 대조했어요.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이 봤던 정자, 즉 키오스크가 18세기 지도에는 있었는데 1901년 당시의 베르사유에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물이었어요. 그들이 건넌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01년에 베르사유 어디에도 그 다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18세기 지도에는 그 위치에 다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봤던 농가 앞에 낡은 쟁기. 1907년 두 사람은 루이 16세 시대의 쟁기 그림을 발견했어요. 그날 봤던 바로 그 쟁기와 똑같았습니다. 그날 정원에서 느꼈던 이상한 감각,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시작된 시점이 딱 그 지점이었어요. 1901년에 베르사유에는 없어야 할 것들이 있었던 그 길목에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견이 있었어요. 모벌리가 1902년 1월에 혼자 다시 베르사유를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또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음악이 들렸습니다. 가볍고 반복적인 선율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모벌리는 기억에서 12소절을 받아 적었어요. 1907년 음악 전문가에게 그 악보를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는 이 곡이 1780년대의 음악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사해보니 그 시기에 베르사유 공원 안에서는 어떤 악단도 연주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 하나의 단서를 더 찾아냈어요. 마리 앙투아네트의 드레스 제작자였던 엘로프 부인의 일기였습니다. 1789년 여름, 그해 마리 앙투아네트가 맞춘 드레스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녹색 실크 보디스, 하얀 비쇼, 연한 노란빛 스커트. 모벌리가 그날 본 여자의 드레스 색상 조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벌리는 기록했어요. 이것은 1901년에 제가 봤던 드레스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그날 1792년 8월 10일로 시간이 이동했다는 거였습니다. 1792년 8월 10일은 프랑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혁명군이 파리의 튤르리 궁전을 습격한 날입니다. 루이 16세의 권한이 정지된 날이에요. 그로부터 6주 뒤 프랑스 왕정은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두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들어간 것은 그날 마리 앙투아네트의 기억 속이 아니었을까? 죽음 앞에서 과거를 떠올리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리워하던 푸티 트리아농의 어느 오후, 그 기억 속으로 두 사람이 들어간 건 아니었을까요? 두 사람은 1911년에 책을 출판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분을 숨기고 가명을 써서 냈어요. 책 제목은 하나의 모험이었습니다. 책은 즉각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초판이 금방 다 팔렸고 석 달 안에 4번이나 추가 인쇄됐습니다. 그런데 비판도 쏟아졌어요. 두 사람의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기억을 점점 구체화하고 수정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처음 기록보다 낮은 판본이 훨씬 더 상세하고 극적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가장 유력한 반론은 1965년에 나왔습니다.
당시 베르사유 인근에 살던 프랑스 귀족 시인 로베르트 몽테스키우는 자신의 저택에서 자주 가장 파티를 열었어요. 손님들이 18세기 의상을 입고 야외 공연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날 우연히 그 파티 현장에 들어간 게 아니었냐는 거예요. 고풍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무언가를 연습하는 것 같은 분위기. 그게 사실이라면 많은 것이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설명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날 베르사유 어디에도 어떤 행사도 예약되어 있지 않았다는 공식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봤던 그 정자와 다리. 그것들은 1901년에 베르사유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구조물이었습니다. 파티 가설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후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베르사유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날 걸었던 그 길을 찾으려 했어요.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봤던 정자도 다리도 그 길 자체도 없었어요. 정원은 관광객들로 붐볐고 그날의 고요하고 이산한 분위기는 다시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원은 1931년이 돼서야 공개됐어요. 무벌리는 1937년에, 주르댕은 192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기억은 아직도 답이 없어요.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타임슬립 사례로 지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1981년에는 TV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 이 사건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두 사람이 그날 정원에서 느꼈던 그 감각. 나무들이 평평하고 생기없게 보이고 빛도 바람도 없고 세상이 무대 배경처럼 납작해지던 그 순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12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1901년 8월 10일 베르사유 정원. 두 명의 학자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잃었어요. 스톨스픽이 앞으로도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